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중화권 증시 주요 일정부터 살펴보시죠. 사실 이번 주에는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게 좀 쉬어가는 주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나 이제 7월 25일에 CATL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중국도 어쨌든 미국의 FOMC 회의를 굉장히 같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요것도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일정은 미국의 FOMC 회의와 그리고 중국의 CATL 실적이 좀 남아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외에도 중국보다는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들도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퀄컴, 애플, 아마존, 인텔 같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같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주목하시면서 중국 증시든 미국 증시든 한국 증시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기업이 먼저다입니다. 우선 중국이 6월 실물 경제 지표와 2분기 GDP 이제 성적표를 확인한 후에 가장 먼저 좀 적극적으로 코멘트가 나왔던, 메시지가 나왔던 관련 정책이 이 기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이 나왔는지 이번 주에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6월 경제 성적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확실히 안 좋았죠. 기대감을 더 낮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기대감보다 훨씬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2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6.3% 수준이 나왔고 근데 작년에 0.4%였잖아요. 작년 2분기가 0.4%였기 때문에 너무 낮은 기저효과 대비했어도 6%대는 사실 막 엄청나게 좋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중국인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에 결론은 뭐다? 하반기에 더 힘을 내서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인 5%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한꺼번에 쭉 나왔는데 역시나 불안하기도 하고 많이 걱정스럽기도 한 부분이 이 실업률이었습니다. 자, 실업률 자체는 한 5.2%로 약간은 플랫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위에 엄청 높아 있는 숫자 도대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는 16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게 6월에도 21.3%를 기록을 했습니다. 꺾이지 않고 있어요. 중국이 가을 학기 시작이기 때문에 7월, 8월 졸업 시즌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면 7월, 8월 졸업 시즌 이후에 조금 꺾이는 추세들이 이제 이전에도 좀 나타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 수준의 그 실업률이 만큼 낮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직까지 불안함과 불확실함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청년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다라는 것과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안정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계속 소비 둔화까지도 이어지는 추세가 계속 악순환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세운 정책들이 무엇이냐? 자, 보시면 지금 가장 다급하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민영기업 살리기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온 게 이 민영기업 살리기였다라는 점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민영기업으로 검색만 해도 나오는 뉴스 헤드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2023년 3월 정도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도 꾸준히 있었겠죠. 근데 계속 꾸준히 나오는 메시지가 좀 연결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리창 총리부터 해서 민간 경제, 민영기업 살리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계속 쭉쭉 나왔었고 최근에 7월 19일 기준으로 나왔던 게 요겁니다. 중국 경제 회복 부진 속에 민영 경제 성장 촉진 방침 발표. 이게 정말 7월 19일 저녁에 이만큼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자, 결국에는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랑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중국 정부가 지금 민영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세부적인 목표를 삼아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가 31개 조항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좀 크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발전 환경을 최적화하겠다.
발전할 수 있게 정부 차원에서 많이 밀어주고 끌어주겠다라는 점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지금 굉장히 서로 기업 환경도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소비도 촉진되지 않으니까 매출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작년에 많이 만들어놨던 것도 봉쇄 때문에 많이 못 팔아서 재고도 많이 쌓여 있었을 거고, 상반기 내내 뭐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과정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복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용은커녕 지금 있는 직원들한테도 월급을 다 주기에도 굉장히 허덕거리는 시점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서 이제 뭐 계속 자금 조달 정책을 계속 더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또 빠질 수 없겠죠. 과학혁신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를 지지하겠다. 이런 것도 좀 같이 하자. 그리고 민간 기업의 해외 사업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프로젝트 1대1로라든지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 기업과 차별 두지 않고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려할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플랫폼 기업의 고용 창출이나 소비 확장 뭐 이런 쪽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어떤 거냐면 지금 중국이 경제가 굉장히 직면한 상황들이 다양하게 안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당연히 지금 소비에 안 되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리스크로 부각된 게 완다 같은 부동산 리스크거든요. 부동산 리스크도 굉장히 심각하긴 한 상황입니다. 안 좋은데도 지금 가장 먼저 얘기 나온 거는 결국에는 우선 요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하더라고, 지금 제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되는 것들이 이 기업 살리기다 라고 포커싱이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리창 총리가 플랫폼 기업 좌담회를 그전에 이제 개최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민영 경제, 민영 기업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듣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온 상황이었고, 이제 6월 경제 지표가 나온 후에 이런 조치들이 나왔다라는 점이 쭉 이렇게 이어졌을 때, 아, 그러면 중국 경제, 중국 정부가 집중하는 쪽이 이제 역시 기업이 먼저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왜 갑자기 그렇게 민영 기업, 원래 국유 기업도 있는데 우아양하고 있다라는 점이 결국에 이것이 지금 문제고, 결국 이제 투자 확대를 조금 더 늘려야 이게 고용이 돼야 월급이 들어오니까 소비도 조금 더 마음 놓고 할 수 있고, 이런 구조가 될 것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막 다음 달, 다다음 달 이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회복되는 추세에 따라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속도도 좀 같이 따라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앞으로도 지표 볼 때 민영기업과 국유기업 이 부분, 이 지표를 굉장히 좀 유심히 봐야겠구나 라고 좀 생각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향후 중국 증시 관전 포인트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지난주와 거의 달라진 게 없고, 결국에는 지금 이런 메시지들을 담아서 7월 정치국 회의가 열릴 때 어떤 메시지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부양을 꼭, 그리고 여기다 더 해야 된다라는 논리 구조는 이미 너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느 쪽에 집중해서 할 것이냐를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반기 실적도 이제 나오고 있죠. CATL도 제가 아까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7월 말 그리고 8월에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그래도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는 그 종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를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